안녕하십니까. 나는 알테오젠 주주다의 수수선입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본다라는 타이틀로 첫 시작을 할 건데요. ALT, L라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주가가 빠져서 많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찾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신청을 19년 2월 22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도 시간상으로 나왔던 이슈들을 뉴스를 짜집기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찝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2월 22일 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을 신청을 해야 했고, 1상 L라인은 안전성이랑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3개월 후에 2019년 5월 22일 이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임상 1상을 위한 임상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고 22일 날 밝혔고,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의 한 500일, 한 1년 반 이후에 20년 12월 2일 날 이제 또 뉴스가 나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환자 투여 완료를 하였고, 중간 결과를 이 한국망막학회 여기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요것도 동영상으로 제가 직접 줌으로 하는 걸 시청을 했는데, 안정성이나 유효성 이런 특성들이 거의 아일리아랑 동등하게 그래프를 그렸고, 그리고 좀 더 추적 관찰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교수님의 그런 발표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상대로 19년 10월에 시작해서 20년 12월에 완료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참가자 30명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12월 이후에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국내 일상 완료가 되었다라고 3월 5일 날, 21년 3월 5일 날 뉴스를 내게 됩니다. 대상자 28명 중 14명은 오리지널, 그리고 나머지는 14명은 받았고, 동등성, 아일리아 ALT L라인과 동등성을 입증 하겠다, 3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 결과 값이나 여러 가지 값이 아일리아와 비슷해서 효능이나 이런 거는 문제 없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중간에 갑자기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형 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16일 날 밝힙니다. 21년 4월 16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3월 5일 날 일상을 완료되고 나서 바로 4월 16일 날 완제품 제형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알테에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밝히게 되는데, 이게 일상은 바이알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3상을 프리필드 시린지형으로 바꿔서 하겠다, 특허까지 내놓고 그걸로 좀 더 시장에서 확실한 메리트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이제 알테오젠만의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또 행동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8월 4일 날 이제 국내 임상 1상 보고서가 확보됐다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3월 5일 날 완료가 됐는데, 보고서는 거의 한 5개월이 지난 8월 4일 날 이제 확보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공시를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자율 공시를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은 이제 완료된 걸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9년 2월 22일에 일상 신청, 그리고 5월 22일에 임상 일상 승인, 그 승인 신청부터 승인까지 89일, 이거는 뭐 토요일 일요일 뭐 휴일 다 포함입니다. 89일 소요됐고, 임상 일상 승인부터 투여 완료까지 560일, 거의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여 완료 했다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임상 완료 이제 데이터까지 본 거는 한 93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국내 임상 보고서를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일상 완료를 하고 보고서까지 완료가 됐다 라고 한 게 152일입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6개월이 되고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2일 날, 요거는 제가 직접 그 알테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던 상황인데, 삼상 프리 IND 신청을 했다라고 그때 통화를 들었어요. 아마 그 전에 아마 8월 말에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음 보시면 그 다트 전자공시 요번 21년도 3분기 그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임상 3상 프리 IND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9월 2일 날 확인을 했지만, 진짜로 그때 그 4분기가 10, 11, 10이니까 3분기는 7, 8, 9죠. 7, 8, 9쯤에 이제 했으니까 요런 그 전자공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프리 IND를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걸 왜 뉴스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다른 데는 잘만 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프리 IND랑 IND가 진행되는 절차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프리 IND 회의를 요청을 뭐 그 미국입니다. 이거는 뭐 IND 신청정 6개월에서 1년 전 뭐 요거는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이 내에서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답변을 줍니다. 분명 9월 2일 날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8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9월 중반이나 9월 말쯤이면은 FDA 확인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아마 회의 일자에 관련해서 회의 그 내용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회의 뭐 그 회의 자료 여러 가지 뭐 약동학성이나 뭐 보고서나 이런 했던 내용들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회의 4주 전에 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FDA에서. 그리고 나서 프리 IND 회의를 하게 됩니다. 미팅을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딱 1시간만 딱 있어서 이때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우리 잘 아시는 요번에 좀 구설수가 많았던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가 19일 날 오늘이죠. 오늘 프리 미팅 임상 승인 사전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알테도 했으면 했을 건데 왜 이런 뉴스를 안 내는지는 진짜 모르겠고, 일단 이 매드팩토가 언제 신청을 했냐, 지난해 4분기에 FDA 프리 IND 미팅을 신청한 바 있다. 4분기라고 그러면은 10, 11, 10이죠. 21년도 10, 11, 12. 근데 알테는 아까 보셨다시피 3상을 그 3분기에 했고, 저한테는 9월 2일 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도 지난해 4분기에 미팅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프리 IND 미팅까지 했는데 왜 뉴스가 안 나오는 걸까요? 아직 안 한 걸까요? 아니면 했는데 아직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그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다 공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뭐 다 하겠다 했다 그리고 22년 상반기에 다국적 임상 3상 개시 예정이다 라고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엄민영 그 애널이 그
쪽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 4월 22년 4월에는 투약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권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란 말이지. 참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엘라인은 아시다시피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의 계약금 20억 원을 받으면서 총 80억 규모죠. 80억 규모에서 계약금 20억 원을 받아서 계약을 했고, 판권이랑 뭐 시장 개척, 임상 시험, 뭐 판매들을 다 알토스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계약이 언제냐면 20년 12월 10일.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금 20억이잖아요. 20년 12월 10일이고, 근데 그 알테가 한림제약 요거를 국내 공급을 협력을 했다라고 한 게 21년 3월 3일이에요. 근데 계약금 20억. 자, 20억. 똑같죠? 네. 한마디로 똑같은 회사니까, 알토스도 알테오젠에 같은 회사고 같은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 20억을 서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20억을 빈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한림에 대해다가 20억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라고 뉴스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계별 추가 마일스톤, 뭐 매출액 부과에 따라 경상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는 참 공시로 뭐 얼마의 마일스톤, 뭐 아니면은 뭐 몇 대 몇의 경상 기술료, 뭐 이런 공시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알토스 바이오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알테가 또 비밀 유지 아닌 또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무튼 그래서 고 20억 계약 갖다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글로벌 판권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변수 생각 안 하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20억을 비례식을 세워서, 자, 한국의 20년에 국내에 37만 2,110명, 요게 요 황방변성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인데, 그걸 이제 37만 명으로 잡고 20억으로 잡은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에 20억 명이 된다. 아니 2억 8천 명에 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2억을 넣었어요. 2억을 넣고 X로 잡고 그냥 그 공 4개 지운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1조 800억이 나와요. 1조 800억. 이게 계약금만 1조 800억이라는 소리예요. 글로벌 판권이. 대충 계산해서. 그러면 바이엘이 판매 중인 이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8조 원이에요. 8조 원. 8조 대 글로벌 판권으로 1조 800억. 너무 허무맹한 그런 금액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짚고 가봅시다. 좀 더 짚고 가보면, 삼천탄 제약이 센주 제약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총 480억. 480억이고, 바로 받은 금액이 220만 달러. 아마 2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테랑 똑같은 소리죠. 자, 얘는 일본 독점 판매 공급 계약에만 총 480억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판권에서는 과연 얼마여야 되는지, 글로벌 총판이었다면 과연 얼마였다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1조 800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못해도 2천억 원은 가야 된다. 조금 더 쓰면 4천억 원까지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50대 50, 5대5, 5대5로 뭐 경상기술료를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삼천탄 제약은 센주에다가 이렇게 일본 독점 판매권을 했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뭐 총 얼마,
그 다음에 뭐 경상기술료 뭐 몇 대면 50%, 그 다음에 뭐 프리필드 시린지 해갖고 뭐 추가로 할 수 있고, 뭐 바이오베터 장기 지속 해갖고 추가로 수령할 수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뉴스 내용들을 내고 그만큼 되는데, 왜 알테는 한림이랑도 계약을 했으면서, 한림도 30억 원을 20억 원을 받고, 얘네도 거의 한 29억 원을 받았는데, 거의 대충 뭐 인구 비율은 거의 2배 차이 나기는 하지만, 충분히 요 480억 정도의 총 금액, 거의 뭐 애로 했던 뭐 2조나 4.7조 했던 계약금 정도의 그런 돈 들어오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왜 공시를 안 하고 뉴스를 안 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세계 인구가 뭐 78억인데 그 중에 1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5,184만. 네. 감이 오시죠? 네. 여기서 480억 했는데 세계 인구의 70배, 50%만 합시다. 50%에 30, 30억이죠. 30억이면 8조에서 4조, 2조, 판권만으로도 진짜 1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일리아 판권의 계약 금액, 총 금액은 500억에서 1조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이렇게 소유자 거의 임상 신청을 하고 임상을 승인을 받는 데까지 국내인데도 89일이 걸립니다. 자, 외국에서 지금 9월에 풀이를 신청을 했는데, 아까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풀이를 미팅을 했으면 우리도 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메널이 4월 달에는 투약을 시작한다고 하니, 그렇게 뒤로 따지면 사실상 2월 달에는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1월 말, 그리고 또 저기 삼천당 같이 삼상 진입 시 추가 뭐 마일스톤 이렇게 받고 싶으면 사실상 신청 전에, 삼상 신청 전에 판권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엘라인 삼상 임상 신청 1월 2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요거 신청 전에, 신청 전이든 신청 후든 글로벌 판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삼상 승인은 4월, 6월 어딘가에, 뭐 어메널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이라고 하니 믿어보고 또 갑니다. 예. 판권 금액은 500억에서 1조 사이 어딘가에 최소 500억은 받아야 됩니다. 아니죠. 최소 1000억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이 220억인데 220억이겠나? 네, 480억이네요. 480억이었는데 총. 근데 글로벌이 500억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팔고 나가야 되는 소리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의 한 2천억에서 4천억 사이. 그것도 작다. 예. 5천억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충 24년 겨울쯤 아마 삼상이 완료가 될 것 같고, 25년 봄 여름쯤에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상을 왜 했을까 옛날부터 의문 이야기하는데, 뭐 돈이 없었으니까 뭐 안정성 보고 효과 보고 나서 삼상 가려고 했겠죠. 예. 한림제약과 총 계약 구매는 왜 없을까? 자, 한림제약에서도 뭐 얼마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이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공시 좀 해서 돈 들어오는 건데 좀 일할 때 호재 좀 되게. 엘라의 팔건 계획, 뭐 임상신청 승인, 투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의 주가를 올릴 수 있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건 엘라인 판권밖에 없습니다. 임상신청과 동시에 판권밖에 없습니다. 이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
주주들 입장에서 총판이었으면 어땠을까 라고는 하는데, 뭐 유럽 총판, 뭐 아시아 총판, 뭐 미국 총판, 뭐 이렇게 나눴겠죠. 나누면서 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1,000억이었으면 2,000억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비율도 뭐 5대5, 뭐 알테가 더 갖고 가게 뭐 7대3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계획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알토스로 계약이 될 겁니다. 알테 판권이 다 알토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뭐 머크든 만약에 뭐 산오피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알토스와의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힘내서 잘 버텨봅시다.